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KF-21 전투기 실전 1호기 실체가 공개되면서 많은 국가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국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위협해오던 잠재적국들은 한국의 기술을 폄하해왔었는데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시작되자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시기와 질투, 열등감은 물론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며 자국이 만든 제-20 전투기를 추켜 세우던 중국조차 당황한 눈치입니다. 최근 중국 국영언론 중 하나인 인민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쳤다는 보도를 연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충격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황당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초과학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공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1990년대에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다는 한탄과 함께 F3 개발이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 탄식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면적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사 간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했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국군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한국형 KF-21 스텔스 버전 블록3 계획까지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환구15와 일본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규모와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T-50 혹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 전투기는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운이 감돌자 각국은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진행했고 거대한 물량 세례에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많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외 국가 중 미국 무기에 비교될 만한 성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을 차선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여 실전 배치하고 최소한 시제기를 띄우며 성능 검증을 한 나라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비 축소 이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급급했습니다. 스웨덴 전투기는 가성비 면에서 난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에게도 전투기는 있었지만 성능 대비 충격적인 수준의 금액을 자랑해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프랑스 라팔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가격도 비싼데다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경쟁기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는 유지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을 시작했으며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수출 논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과 달리 내부에서부터 우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KF-21 전투기의 조립라인 증설을 고작 7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체에 문제가 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KF-21 전투기 생산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허가 승인이 조금 늦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 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이 항공 엔진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를 사용하여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중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을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추중비는 대략 1.2 정도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실험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4001대를 벗어나 서해와 남해, 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완료된 KF-21 전투기에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천룡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공대지 무기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펀베이를 탑재하였으며 블록1 초도 생산 이후 곧이어 스텔스 버전인 블록2까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1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 전투기 사업 초장기에는 KF-21 블록1과 블록2에 관한 개념만 구축되었으며 당시에는 블록3의 구체적 계획과 국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F-35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 체계 연구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질질 끌려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 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X2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3와 무인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를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그 부품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일전부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은 이미 치른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군사전문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투기의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리가 문제이며 마지막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스텔스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게제거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 및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 양산이 완료되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블록3입니다.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로 진화된 보람의 전투기를 빠르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개발진은 차세대 스텔스기를 위한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주요한 통합 내장 요소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순수한 우리 기술만으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최근 스텔스 은신 비행은 사고에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해당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추가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하며 전투기 개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시험과는 별개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시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설계안이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접지 않은 랜딩 기어가 한층 더 보강되며 강화 설계에 들어가는 개량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히 유의미합니다.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죠.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파생형까지 빠르게 확대 개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 기본 시제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파생형과 진화형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장체계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향후 한국이 핵잠재국으로 진화하게 될 경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화제된 기술은 대한민국이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역교란 스텔스 기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레이저 연령상 밀리미터 레이저를 이용해 동작하게 되는 다양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스텔스 체계를 응용해 회피할 수 있는 일명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술진의 6세대급 첨단 기술력 개발은 기존의 군사 기술의 정점에서 군림해오던 강대국들이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한국 연구진의 신개념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기존의 RCS 중심의 저피탐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는 별개로 KF-21 전투기를 겨냥하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공군에서 새로운 스텔스 시스템에 테스트할 전투기 비행 계획이 밝혀지며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CSIS 싱크탱크와 CNN에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 실전기체를 확보하게 된다면 공군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군사무기 매체들이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한국의 공군력은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라매에 공개된 시제기에 적용된 것 이외에 비공개된 스텔스 기능이 더 있다고 밝혀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KF-21 시제기가 6대가 아닌 더 많은 기체가 계획된 것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공중전을 대비한 시험 비행 시기가 예상된 가운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스텔스 신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등장하여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실전 공중전 이륙 시험이 비공개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된 역교란 스텔스 시스템이 곧바로 KF-21에 적용될 수 있다며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대공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겉표면에서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어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소재는 스텔스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하여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유도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방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앱졸브 스텔스 신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과거부터 레이저 파장을 통해 다양한 공격무기에 대한 회피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며 사실상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탐지 장비의 탐지도 안되며 육안으로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현존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소재로 이루어진 KF-21 전투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KF-21에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무장체계에도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로 도포 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적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탐지하더라도 이를 격추시킬 미사일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본다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하여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반사를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스텔스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대략적으로 약 2030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될 때까지 공백을 총 300대 KF-21 보라매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구조 시험용 시제기에 장착했을 때 생기는 변수에 대해 시험 과정을 거치며 2만여 번 기체를 진동시키고 할당량에 충격을 가하는 등 기체 자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들은 비행시험을 마친 뒤에도 전시 및 연구, 추가 개량 작업 등으로 미래의 차세대 전투기 개량 작업에 큰 도움을 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실전 배치될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오를 때까지 충분한 전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도 하나둘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술을 국가연구 개발 사업으로 지정하여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 물자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 항전체계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여러 구성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장비로는 미션 컴퓨터, 무장 컴퓨터, 통신, 항법 시스템, 자동 저장 장치, 전자 항공관리 시스템, 충돌 방지 장치, 전방 상향 시험기, HUD와 편대 시험 장치, HMD, 다기능 시험기, 디브리핑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두뇌로 불리는 미션 컴퓨터는 탐지하고 판단을 내려 조종사의 즉각적인 제어를 돕습니다. 또한 모든 전투 상황을 녹화 및 분석해 통신, 항법 식별 작업에 걸쳐 전투기의 모든 임무를 담당합니다. 핵심 체계 중 하나인 미션 컴퓨터는 이제 국가의 승인 없이 함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없으며 생산 기술 또한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을 개발해낸 대한민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투기 미사일 제어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장체계이므로 한국산 전투기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체계를 기존 항전장비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특수 소재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개발해낸 특수 소재에 대해서 유럽 언론은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개발한 특수 소재는 미국이 원하던 꿈의 스텔스 소재로 미국은 그동안 한국 스텔스 소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텔스 도료를 비싸게 값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의 록히드 마틴 등 거대 방산업체에서 자국의 핵심 기술이 한국에게 순순히 추월당하게 내버려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극비리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 엠바고를 걸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계획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과 신소재 기반의 스텔스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글로벌 시큐리티의 미국 언론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됨으로써 기존의 스텔스 필름 대비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단점으로는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구축함을 제외한 항공기 같은 공정 기체에 응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조차 아직까지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기에 완벽하게 접목시키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한국산 전투기에 적용시킬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황폐했던 대한민국이 오직 인적자원 하나만으로 수많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국가 안보 상황고 경제 상황까지 성장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더욱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